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아시아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100달러를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근본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결국에는 6%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본도 5%가 넘게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중국은 장 마감에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홍콩도 1%가 넘게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대부분 좀 만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자세한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름캐스터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중동발 쇼크에 아시아 증시가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큰 타격을 미친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중국에서는 CPI와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는 전년비 1.3% 상승했고요. 근원 CPI도 같은 기간 1.8% 올랐습니다. PPI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면서 두 수치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춘절을 기점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또 공장에도 활기가 돌면서 이 PPI가 5년 만에 전년비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빠른 올해 4월경으로 예측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0.67% 정도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심천 성분지수도 0.7% 약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 지수가 0.6% 약세로 장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낙폭을 보였던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장에서 1.35% 하락한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토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일단 오늘도 본토 시장에서는 가스라든지 정유화학 그리고 석탄 등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탄산 리튬 선물이 오전 한때 9% 폭락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하면서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냈고요. 이 영향으로 배터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또 오늘 장에서는 비아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전기차 섹터 전반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아디는 이제 지난주 기술 발표회에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펑도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3.99% 상승한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샤오펑은 지난주에 인기 모델 G6의 주행거리 연장형 버전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영향이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니맥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 무려 23% 급등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미니맥스가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론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점에 주목을 하면서 대규모 수익 창출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23% 높은 990 홍콩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죠. 그렇다면 증시 지도를 통해서 다른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코스피 5%대가 넘는 낙폭 보이면서 굉장히 큰 약세를 보였고요. 이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일본도 오늘 시장에서는 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52,000선까지 밀리면서 5.2%대 하락세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만 시장도 흐름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4%대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상승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의 경우에는 대만 전체 전력의 약 9%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은 LNG의 34%
50%가량을 지금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또 발전의 상당 부분이 천연가스 기반이다 보니 가스 공급 차질 시에는 전력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대만 공상 15의 보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이 5% 낙폭을 보였던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기술주들의 낙폭이 특히나 깊은 상황입니다. 어드반테스트가 장중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고요. 도쿄일렉트론 역시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기술 투자 그룹이죠. 소프트뱅크 그룹 역시 9.81% 큰 낙폭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한국 시장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을 한 가운데 조선 관련된 종목만이 시장에서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오늘 장에서는 지금 마감 시점으로는 5.9% 정도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는 8%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수급 측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외인과 기관이 각각 3조 원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만이 4조 원 넘는 매물을 담아내면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낙폭이 상당히 깊은 상황입니다. 7%, 9%, 8%가 각각 밀린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들도 살아남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만이 3%대 강세 보였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대 급락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원대 매물을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그래도 지수 하단을 견인하려는 움직임을 조금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천당제약과 케어젠이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줬다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마감 상황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시장이 너무나 좀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근데 네. 오늘은 좀 보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좀 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국제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글로벌 전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G7 국가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 이런 얘기라던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폭이 약간 꺾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100달러를 돌파하면 아무래도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충격을 받은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네. 이 저번 주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돌파할지 맞아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 100달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네. 꽤나 강합니다. 그간 이제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러우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바이든 정권 때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풀므로써 실제로는 80불대에서 60불대인 이제 WTI 가격권을 유지했었다가 이번에 그 가격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네.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의 충격을 좀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 상에서 유가가 지금 이전치에 있는 고점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었을 때는 결국 지금 현재 이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관련된 이 전쟁 자체가 지금 이 원유라든지 정유 시설을 기준으로 좀 타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제 오늘 뉴스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G7에서 비축률을 푼다라든지 예. 전략적 자산을 푼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아마 이게 쉽사리 이번 주에도 끝날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아이고.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한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이요? 이번 달입니다. 최소한 네.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 봤었을 때 만약 국제유가가 한 100 정도 아래에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사태가 그러면 나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100보다 계속적으로 위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시장에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자극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그렇죠. 자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가 차트군요. 그렇죠, 유가 네.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트 모양상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하방 곡선을 그렸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가파르게 반등을 보였었고요. 이전에 이제 12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했었다가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이제 102불까지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더 고가 라인에 있고요. 실제로 이전치에 있었던 고가 라인이 130불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가 매번 궁금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시장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왜 안 올라갈까? 결국엔 유가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양한 많이 원유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 사건이 결국에는 이란과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도 결국에는 원자재 공급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 걸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쿠웨이트 쪽에서도 결국에는 감산 기조를 다시 또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유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튀고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봤었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토대로 해서 원유를 공급받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적었던 이유가 이란에서 결국에는 수출의 80%가 중국에 납품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중국은 이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집중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북극 항로를 더욱더 개척하는 활로가 보여지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품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상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더 많이 타격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큰 여파를 받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뭐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실제로 2월 말부터 그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일본과 한국 시장에 대한 외인 비중도가 낮아지긴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란과의 있는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그 당시 때 협상 중이었지 네. 않습니까? 협상 중이었을 때 그때 협상이 계속적으로 난항을 보이면서 그때도 살짝 뭐 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들렸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장 이란과 글로벌리하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들의 국가들이 다양한 원유에 대한 공급을 받는 것보다는 한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중도가 상당 부분 낮았었는데 그 비중에 대한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메워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이란과의 있는 전쟁 자체가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또 지상군 투입 특수부대 투입 관련된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쉽사리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기 후보자를 결국에는 하메네이 차남으로 그렇죠. 차남으로 네. 이제 했던 걸 봐서는 결국에는 서로 물러난 틀림없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투자자분들 봤을 때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국내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내 시장 우리가 이란과 관련된 분쟁 리스크 터지고 나서 첫날에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네. 둘째 날에 서킷 브레이커 걸렸고요. 그렇죠. 셋째 날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네, 오늘 보합. 사이드카가 또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또 걸린 상황입니다. 네. 아우, 결국에는 너무 이제 어지러워요. 나오자마자 지금 5거래 연속 동안에 장중의 변동폭이 심하게 된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게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사이클 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그렇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다른 업종들 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저렴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강한 바이콜이 맞았는데 지금은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일단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에서 있는 마진콜 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점이다 생각해서 뭔가 지금부터 현물 매수하는 거를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좀 다른 사이드장에서 다른 뭐 저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라든지 네. 혹은 미국 증시 관련돼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눈을 넓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런 아시아 시장의 급락 속에서 중국 시장이 오히려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작은 그래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줄이면서 뭐 상해 본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그쵸?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상승한 섹터 그리고 하락한
뚜렷한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상승한 섹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해운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 이런 전쟁 여파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관련 해운주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사실상 봉쇄가 됐는데 중국 선박이 좀 통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중국 국기라던가 우리의 배 안에는 중국인이 타고 있다. 이런 어필을 하면 또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네. 그런 관련해서 또 해운주, 선박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이제 그 이란의 국경 이제 혁명 수비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전부 다 봉쇄한다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특파를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그쵸.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쵸. 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이란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국기를 들고 있는 배들은 또 공격하지 않는다. 그때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거군요. 라고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통계상 봤었을 때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나가는 배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결국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중국 선박이 통과했다. 이거는 그냥 확인되지 않은 설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이번 주말 제외하고 네. 이전에 그 정박했던 아, 선박들이 그래요? 이제 나갔을 때 네. 그때 기준으로 좀 아마 통과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딱 하기 직전에 통과했던 배들이 있다라고 네.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좀 비슷한 결이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지금 시점상 제가 지금 알아봤던 상태상에서는 어떠한 배들도 지금 현재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네.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이제 다른 쪽으로 북극 항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배가 나오다 보니까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 밀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종목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코스코라고 해서 코스코? 네, 코스코 예. 이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큰 해운사다라고 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운사가 오늘은 지금 현재 하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트럼프가 한 몇 시간 전에 다시 네. 또 이제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다 올렸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왜 통과를 안 하는지 용기를 갖고 통과해라라고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 다시 또 종목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북극 항로를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 많은 북극 항로에 지금 현재 그 경험이 있는 그 종목이 바로 600026. 이제 코스코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오늘은 좀 주가가 조정 받았었지만 그간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경우 결국 중동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란에 관련된 제재를 했었을 경우에 결국엔 북극 항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수출 그리고 유럽과의 있는 협상 기대감 이 관련돼 가지고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코 관련된 해운주는 그럼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슈가 좀 보는 게 있어서. 북극 네. 항로가 이제 뭐 러시아 에너지 관련된 것뿐만 네. 아니라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과 중국에 관련된 협상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추후에 네. 이제 유럽과 관련된 수출을 진행하셨을 때 결국에는 북극 항로를 토대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극 항로를 토대로 해서 가는 선박 자체가 10척 미만이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아젠다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운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 움직임이 바로 BYD입니다. 네. 사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들은 거의 뭐 계속해서 급락 여파를 맡고 있는데 오늘 BYD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거든요. 뭐 풀 충전을 9분 만에 할 수 있는 네.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3% 가까이 오른 BYD 모습인데 아니 9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네. BYD가 사실상 BYD가 매년 본인들의 그런 컨퍼런스를 이맘때 진행하는데요.
재작년이었습니다. 24년도 때는 이제 천신의 눈이라고 해서 네. 자율주행을 보급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모든 1,000만 원짜리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이끌었고요. 저가형에도 그쵸. 자율주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네.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그때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나 빠르게 배터리가 충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엔 더욱더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충전이 되었던 상태인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뉴스 기사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관련돼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한 개가 충전 속도랑 배터리 무게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전 자체가 되게 좀 느리다. 그리고 이 충전뿐만 아니라 속도도 느리고 결국에는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비싸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낫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지금 현재 많이 뒤집어진 상태다라고 그렇군요. 좀 체크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란과 관련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과를 받으면서 비아디뿐만 아니라 샤오펑 이런 주가들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 덩달아 같이 올라. 그렇죠. 근데 비아디도 네. 오늘 3% 정도 가까이 반등을 했었지만 네. 그간 많이 약세를 좀 보였던 하락했죠. 것만큼 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쌍바닥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100 홍콩 달러 라인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샤오펑도 마찬가지 전기차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샤오펑도 휴머노이드라든지 전기차 마찬가지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샤오펑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주가가 오늘 5.6%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있는 비아디 권한에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과에 있는 수출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갔고 이런 가운데 딥시크가 드디어 V4를 공개를 했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관련주라고 할까요? 미니맥스. 와, 이런 시장에서 17%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현재 네. 지금 시점상에서는 2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1,000을 홍콩 달러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 이제 요게 미니맥스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미니맥스를 강조드렸던 것만큼 현재 지금 미니맥스가 오늘자 기준 신고가를 찍었다. 현재 이렇게 찍었던 이유가 뭡니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딥시크 4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그 오픈 라우터라고 해서 네. 전 세계 이제 글로벌 API를 AI 관련된 API를 조사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픈라우터. 25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AI들이 계속적으로 1위를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그 중국의 미니맥스 2.5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미니맥스가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현 시점 상에서도 6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의 미니맥스 2.5가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니맥스가 왜 1위를 기록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거 기터브에 있는 오픈클로라고 네.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오픈클로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픈클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미니맥스에 있는 이제 미니클로가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API가 상당 부분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방금 아까 봤던 그 오픈 라우터의 사이트가 네. 미국 사이트입니다. 미국의 개발자들이 50%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AI를 좋게 평가하고 그렇죠. 있군요. 중국 AI를 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군요. 거고요. 실제 저도 이제 그 미니맥스로 토대로 해서 오픈 AI를 쓰고 있는데 그 오픈 클로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한국어가 안 됩니다. 아하, 아쉽네요. 한국어를 계속적으로 네. 교육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거 여파로 인해서 미니맥스가 이제 지금 신고가 1,000을 찍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지프 AI 결국에는 이제 딥시크와 상당 부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맞아요. 중국의 AI인데요. 이 친구도 오늘 8%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아마 장 초반에서는 조금 더 하락을 했었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이제 G7 국가들이 이제 비축률을 푼다라는 거 동시에 함께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니백스와 주프는 항상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딥시크 맞습니다. V4 발표로 오늘 급등한 두 종목도 함께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의 2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오는 재료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전에 우리가 22년도 때 일본의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년도 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때 기준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 찾아왔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그냥 국제 유가의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악성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지금 그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좋은 인플레이션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새롭게 리플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형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레이션의 가능성이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있는 CPI보다 다음 달에 있는 CPI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이란과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CPI 경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25년도 8월 달에 저점을 딛고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CPI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디플레이션으로서 고통받고 있었던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렇죠.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PPI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PPI 역시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작년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경기가 좀 더 회복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PPI와 CPI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가게 되는 거고요. 리플레이션 가게 된다는 소리는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경로로 가게 됐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지금 높아졌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중국 시장 이야기 박준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글로벌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희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도 또 영향을 심심치 않게 미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대만 방어 전략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기를 대거 사용을 하면서 군 내부에서는 미사일 재고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대만에 쓰려고 했던 이 무기들을 예상치 못하게 중동에 쓰고 있는 건데요. 이미 미국이 대만에 공급하기로 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배송도 지연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대만 정치권에서도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친중 성향인 야당의 경우에는 미국이 무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미 국방 예산 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무기 확보는 여전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양안 관계가 또 격화가 된다면 대만의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만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난해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가 결국에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각국이 비상 체제에 좀 돌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거의 뭐 2,000원 가까이 육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유업체와 협력을 해서 국내 연료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연료 가격 인상 속도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영 정유사 CPC가 유가 상승분을 일부 흡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남아까지 살펴보시면 이 태국은 연료 가격 안정기금을 활용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 인하를 검토하면서 국내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쟁은 지속 중이지만 그래도 국제유가가 좀 빨리 좀 안정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중국에서 이 스마트 글라스 AI 안경이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보조금, 가전 보조금에도 이 품목이 허용이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구환신이라는 가전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가전이나 스마트폰, 차량까지가 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 글래스까지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스마트 안경 기업인 로키드는 실제로 2026년 1월에 스마트 안경 판매량이 전월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안에 출하량이 100만 대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도 나도 네.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아직은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는 초기 아니다. 단계군요. 맞습니다. 네. 초기 단계로 보고 있고 알리바바나 샤오미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스마트 글래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텐센트 소식인데 최근에 텐센트 AI 앱이 또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AI 에이전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두각을 내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최근에 Q클라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픈소스인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라우를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전문가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픈 라우터, 오픈 클라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AI 모델들도 이 오픈 라우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점을 하나 꼽자면 개발자들이 쓰는 용이지 이게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코드도 설치해야 되고 서버도 직접 들어가야 되고 너무 복잡했는데요. 텐센트가 개발 중인 이 Q클라우는 이 과정을 원클릭 실행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다운로드만 하면 컴퓨터에서 오픈클라우를 바로 어플처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이나 QQ 같은 메신저와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텐센트의 Q클라우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관심이 가네요. 자, 오늘 이렇게 중국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김서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안정화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